사계절 푸른 숲이 있습니다. 그 숲 안에 평생을 다해 긴 세월 가파른 산길을 걷느라 지치고 병든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이 허락한 남은 길을 가고 있는 노의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92살입니다. 환자 진료하고 치료하고 할 때는 교과서대로 한다고 해도 경험이라는 게 그게 또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어쩌면 어떤 때는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았을 때가 있다고요. 그 위로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 병이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만 가지고 주장할 건 아니지만은 그게 엄청 필요하다 하는 거는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일,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하며 평생 야위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바람과 햇살이 돼준 사람. 의사 한원주. 그녀의 92번째 계절과 동행하며 시들지 않는 큰 숲에 이르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재활요양병원.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의 다짐 구호와 함께 재활요양병원의 활기찬 아침이 시작됩니다. 굿모닝. 네, 일찍 나오셨네. 네. 치매와 중증 환자가 많은 2층 병동을 책임지고 있는 한원주 내과 과장입니다. 그녀는 국내 최고령 여의사입니다. 요새 설사 안 하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두 배락 한번 끊어보지. 8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3번만 체크를 하도록. 줄일까요? 예. 그 7번 다 하지 말고. 됐어. 예. 모두 일찍 나오셔서. 김태옥 씨, 올해 몇 살이에요? 몰라? 잊어버렸나 봐.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그래요. 세월이. 예. 세월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도 100살에 이렇게 건강한데 뭐. 맞아. 네. 저는 92살. 92살. 범띠네. 예? 범띠라. 92살이 예. 무슨 띠? 토끼띠. 소띠, 토끼띠. 토끼띠 뭐 91인데. 아, 그래, 91. 나는 동갑인 줄 알았더니. 기가 아니에요. 그래. 그래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건강해요. 그래요. 네. 예. 고향이 안 가? 우리 고향에 갑시다. 고향에 왔는데 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매일 같은 자리에서 92살의 한원주 과장을 기다립니다. 의사이기 전에 고향의 봄날
그 시절을 함께 보낸 벗이자 누이 같은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한원주 과장은 매일 아침 2층 병동에서 30명이 넘는 환자들의 아침 회진을 돕니다. 잘 잤어요? 잘 자고 응. 밥 잘 먹고 아이고, 잘 돌아다니자. 잘했군. 이제 들어왔어. 그래, 잘했군, 잘했군. 이렇게 이쁜 양반을 어, 세상에 못 보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다봐서 혹시나도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다른 할머니가 한원주 과장을 반갑게 맞습니다. 원장님 몇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몇달 만에는 사흘 만에 만나는데. 아유, 원장님이 계셔서 든든하시고 좋으세요? 네. 거기 원장님 내가 8년 동안을 저거를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다녔거든요. 네. 근데 여기 원장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여기 원장님이 처방을 하시는 약을 먹으면은 다들 나요. 뭐 변비도 없어지고 하여튼 다 그냥 너무 환자를 잘 보시니까 내가 놀랄 정도예요. 원장님 여기 저 할머님은 원장님 팬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하고요. 다음 회지는 할아버지들이 계신 병실입니다. 이거 다 됐네. 네.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지면 병도 한꺼번에 몰려오죠. 환자 중에는 마음이 더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디가? 만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네. 그 영어로 하면 COPD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천식기도 있는 데다가는 COPD가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는 심장이 또 심근경색을 앓은 적이 있고 7년 됐죠. 8년 됐나? 8년 넘었어요. 내가 9년 됐는데 와서 얼마 안 돼서 처음에 산소만 가지고서는 만날 산소 어디 있는가 하고서는 이래갖고 자기 코에다가 산소 많이 했죠. 그래 했는데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면 8년 전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지금 나아지신 거죠? 예, 그때도 이 폐쇄성 폐주잔 때문에 국제 물을 벌어올 가지고 있는데 그게 철기 바뀔 때 환절기에 봄, 가을, 겨울, 뭐 여름 때 없어요. 발병을 하면 고생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원장님이 이제 담당하시고 참 잘 봐주시니까 이만큼 사람이죠. 그러면 어깨에 숨쉬고 아예 다니면서 산소 안 하면 진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배하고 심장만 잘 돌봐드리면. 오전 회진을 마치면 한원주 과장은 1층 진료실로 내려와 환자들의 진료 기록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환자들에게 새롭게 처방전을 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잡은 오른손이 불편해 보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끝내 왼손이 오른손을 돕고야 맙니다. 원장님 마우스 갖다 대는 게 조금 3년 됐어요. 이거 손 많이 떨려서 마우스를 갖다가는 왼쪽까지 써야 될 그게 오른손이 떨리고
왼손이 왼발이 조금 떨리거든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어쩌다가 있으면 이게 지 혼자서 이렇게 떨고 그래서 혹시 파킨슨 아닌가 걱정을 해서 내가 한두 번 MRI는 내로 찍어본 것이 그게 눈 때문에 이게 녹내장이 있거든요. 이쪽 눈이. 그래서 이쪽 눈이 거의 글 이렇게 하면 글이 안 보이는데 이쪽 눈 하나 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손, 발, 그리고 눈까지 이미 오래전에 은퇴를 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9년 전 한원주 과장은 이 병원과의 인연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사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장 와서 일해달라. 자기네들 의사가 없으니까 당장 필요하다. 그 대신 이제 무슨 조건이냐 하면 여기서 일 못하게 되고 아프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입원시켜가지고서는 임종 때까지 봐주기로 이랬으니까 자식들한테 폐 하나도 안 끼쳐도 되는 거예요. 아, 이 병원에서요? 예. 그럼 됐죠 뭐. 그러니까 첫째 그분이 실력이 있더라고요. 미국 내과 전문이었었고 미국 8군에서도 일하셨고 실력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환자의 마음까지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분이 와서 하셔야겠다. 그래서 모신 거죠. 근데 막상 여기 우리 병원에 모시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근데 제가 같이 그 자리에 가보면 젊은 사람보다도 전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 이 한원주 과장님 머리 뇌세포는 말랑말랑하다. 아주 그렇게 아이디어가 탁월합니다. 젊은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뭐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다 기쁘게 잘 살았어요. 사람을 갖다 스트레스로 주고 매주 수요일 또 긴장하고 한원주 과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청록회 모임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 모임은 노인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뿐 아니라 마음의 허전함까지도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이도르핑의 효과는 엔도르핑의 4000배가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다이도르핑은 우리 몸을 갖다 완전히 그대로 새로 상쾌하고 젊었을 때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마음에 감동을 받느냐? 좋은 노래를 들을 때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거가 우리를 갖다가는 장수하게 하고 병도 없이 하고 있는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런 거예요. 좋죠? 네, 엔돌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오늘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또 생활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 강의를 들으면은 확실한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생 동안에 체험한 거, 또 이제 새로운 소식, 의학계 소식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이게 우리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청록회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몇 년이고 뭐고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배운 게 많아요.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예? 어떤 걸? 늙으면서 병 걸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행동으로도 배우고 그냥 뭐 말로도 배우고 그냥 여기 오면은요 배울 점이 많아요. 원장님 강의를 매주 이렇게 들으면은 많은 힘이 됩니까? 그럼요. 아, 힘이 되고 말고요.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아직 할 일이 남은 걸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5층 병실로 향하는 한원주 과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지금 원장님 방이에요? 예, 아 그럼 이 병원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자 방을 이렇게 예, 환자방인데 좋죠 뭐. 잘자리 있고 화장실 있고 하면 됐지 뭐. 병원에 마련된 기숙사를 마다하고 환자 방을 숙소로 사용하는 한원주 과장. 4평 남짓 이 작은 방에는 그녀의 욕심 없는 소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은 꼭 책을 읽는다는 그녀. 녹내장 때문일까요? 책 읽는 것이 힘겨워 보입니다. 안경 쓰시고 또 돋보기로 보셔야 돼요? 네. 요새 안경만 가지고는 조금 쉽지도 않아요. 어떤 책입니까? 지금 읽으시는 책이? 이거요? 참 좋아요. 지금도 여기서 이분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그 암 환자들의 그 고통받는 거 죽어가는 거를 보고서는 요양원을 갔다가는 지을 생각으로 지금 땅을 마련하고 있는 그 기사가 돼 있군요. 이 한 권이 10,000원인데 내가 한 여기에는 30만 원 정도는 보낼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하니까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300만 원 받는데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원주 과장은 오래전부터 사회단체에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자에게도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군데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8군데, 벌써 이것만 해도 8군데 정도 되는데요. 뭐 한 10군데 정도는 나가고 그래도 걱정도 안 해요. 없으면 못 내고 있으면 갈라붙이고 그러니까 애들도 나한테 기대도 안 하고 나도 줄 생각도 안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설날이라든지 세배 받으면 세뱃돈은 줘야지. 그래요. 그녀에게 약자를 돕는 마음은 언제부터 자리한 걸까요? 1926년 일제강점기 시절 의사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난 한원주 과장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당은 안 데려가도 저를 갖다가 많이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그때는 자동차가 별로 없을 때니까 기차 사고 같은 거 나면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데려가서 보이고 실제 그만도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래서 어릴 때부터 쉽게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 진료하고 하는 거 다 보기도 하고 그랬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그녀의 부친은 항일투사로 내과 의사로 평생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민족의 그 위생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는 향상시키는데 자기가 힘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코레라 수용하는 캠프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기 병원 그냥 문 닫아버리고
아예 거기 가서 전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생으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이거를 봉사를 하시고 그래서 많이 감명을 받았죠. 아버지의 삶, 그리고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9년 물리학자인 남편을 만나 미국 유학을 함께하며 두 사람은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1978년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자가 엄청 많았는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 전부 사회 환원을 다 시키는 거 우리는 보고 살아왔으니까 나도 이걸 현재 가진 거는 그저 내 먹을 만큼은 있다 하는 그 정도지 큰 부자는 못 됐지만은도 사회 환원하는 내 기술을 갖다가 환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원주 가장은 개인 병원을 정리하고 의료 봉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53세였습니다. 뭐 수입은 그때부터는 거의 없으셨죠. 네. 많은 그 결심을 해서 문을 닫고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보다는. 네. 거기는 뭐 거의 교통비만 받고 봉사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환자들 보고 뭐 전인 치유하고 그거 굉장히 거기에 열심히 빠지셔서 더 하시더라고요. 이후 30여 년, 그녀는 소외계층 사람들의 육체의 병뿐 아니라 정서나 환경까지도 치료 영역에 포함시키는 전인 치유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가난한 환자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원주 과장은 일어나셨을까요? 여느 직장인들과 다름없이 거울 앞에서 아침 채비를 합니다. 이거 내 화장하는 거 다 비밀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안 돼요. 근데 원장님 연세에 비해서 너무 고우세요. 아이고 무슨 아니 정말입니다.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하기가 70에도 주름살 많은 사람 많은데 너무 고우세요. 연세에 비해서. 곱기는요. 오른손이 떨리니까 왼손을 가지고는 걸리니까 이상하게 걸리져요. 눈썹이요? 그녀가 자신의 환자를 만나러 가는 마음이 잔잔히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넣으면 이제 출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찍 나왔네. 네. 언제나 제자리에서 한원주 과장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그러나 요양병원의 하루는 녹록지 않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니
응. 모욕을 하려고 옷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 모욕을 못하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 찾으면 될 거야. 네? 찾으면 될 거라고. 그 사실 있어야 누가 줘야지. 아니, 예.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아유. 그리고 너무 더운데 많이 다니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바람이 저 드라마 여기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요. 네. 참 좋아요. 네. 네. 아래층에 가서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가 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병원 치료가 다 잘 되는데 잘 되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 약을 여기서 저 간병이지만 하고 먹어요 약을. 많이 좋아졌는걸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거기 얘기도 이렇게 잘하시고. 네, 다 들었어요. 예. 노인 요양병원이 넘쳐나는 시대. 이제 그만큼 돌봐야 할 노인이 많다는 것이겠죠.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네, 의식 없고 제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식사는 잘 하시고 그래.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곁을 지켜왔던 한원주 과장. 이제는 우리 시대 또 다른 소외계층의 아픔을 보듬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그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소외계층을 갖다가 도우는데 지금은 소외계층이 노인네들이 소외계층이에요. 자식들이 같이 안 살거든요. 같이 산다고 해도 노인 붙들고서는 집에서 봐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쓸쓸함은 본인은 쓸쓸하지 않다고 그래도 마음속에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래 듣고 천천히 보며 마음을 나눕니다. 한은주 원장님이 이렇게 진료 보시면은 따라다니거든요, 간호사들이. 근데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못 따라다녀요. 너무 길게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니까 저희가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환자분하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다음에 또 일상의 그 이야기 이런 것도 하시고 또 환자분이 뭐 푸념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다 상담하는 거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힘들죠, 사실. 응? 저희 보고 해라 그러면 뭐 힘들어서 아, 나 바쁜데 못한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 원장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환자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넓은 눈으로 본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거 좀 많이 배웠어요. 옆에서 우리 그걸 또 매일 보니까 매일매일 자극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날 오후 일단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약을 조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처방전과 씨름을 하는 한원주 과장. 그때 한 통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예. 무슨 일일까요? 다급히 2층 병동으로 올라옵니다. 흔들어도 깨질 않고 그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CVA 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아트리얼 피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크모시스가 생겨서 우리가 ASA를 갖다가는 조금 홀드하고 있었더랬어요. 혈압은 어떻게 해? 104에 60이요. 응? 104에 60. 그럼 괜찮은데. 한원주 과장이 8년 넘게 치료해온 이영춘 할아버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근경색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왔던 이영춘 할아버지의 거친 호흡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거 떨어졌구나. 원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 사람이 거의 기적적으로 지금 그 9년을 갖다가 내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잘하고 있었는데 요 며칠 동안에 식사를 잘 안 하고 하더니 갑자기 저렇게 혼수 상태 되는 거는 아마 뇌 피덩거리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그럼 지금 다른 병원으로 지금? 예, 왜 그러냐면 뇌경색의 지금 있는데 뇌경색 같으면 MRI 찍고서는 빨리 그걸 뚫어주면 요새는 회복되거든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빠를수록 그게 중요해요. 이영춘 할아버지가 신속하게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잠시 후 산책로를 걷고 있는 한원주 과장이 보이는데요. 무슨 생각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다행이죠. 중풍이 아니기에. 네? 약화사고죠. 약화사고요? 그 사람이 약을 갖다가는 주는 약을 안 먹고서는 모아놨다가 그걸 한꺼번에 먹었어요. 우리는 뇌경색인가 하고 빨리 정말 골든타임 이거 맞추려고서는 보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 호주머니에서 그런 약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내 전화해가지고서는 약 지나치게 복용했는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알고서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살아나요. 수십 년간 내과 의사로 응급 상황을 경험하고 대처해온 한원주 과장. 그녀의 세심함과 지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환자 진료하고 치료하고 할 때는 최선의 지식을 갖다가는 끄집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학 세미나에 아직도 다니거든요. 그리고 가보면 제가 제일 늙은이에요. 내 면허번호로 되면 이 숫자가 맞느냐고. 다음 날 이영춘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 좀 자셨어요? 얼굴이 부었어. 가래가 좀 나와요. 가래가 좀 나와야 되겠어. 가래가 채워서 있어요. 네. 예. 돈 많이 깨자시고 오셨네. 한원주 원장님 다시 뵈니까 어떻습니까? 아빠 참 돌아가시면 배우고 마음에 그래 기쁘더라고요. 아, 그렇게 기쁘셨어요? 네. 야, 앞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열심히 하고 봐야겠다는 이런 짧은 생각을 아마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들 에어컨 가지고서는 지금 감기 많이 들어요. 오후 진료를 마친 한원주 과장이 오늘은 일찍 숙소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원장님 이제 일 끝나셨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네, 이제 준비해 놓고서는 3시 50분 되면 어디로요? 마성역에 가야죠. 마성역에 가는 건 왜 가시는데요? 예? 왜 가시는데요? 어딜 가시는데요? 집에. 아 이제 집에 가시게요? 예, 금요일에 집으로. 집으로. 아 금요일은 집에 가시는 날이에요? 예. 아, 여기서 안 지내시고요? 여기서 금요일 일 마치면 집에 가서 토요일 쉬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는 교회에서 바로 일로 와요. 녹내장으로 오른쪽 눈 시력을 잃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원주 과장. 원장님 여기 앉으시는 아, 그럴까? 경기도 남양주에서 위례 신도시까지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동행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전철 타는 거예요? 예. 여기가 마성역인데요. 이 마성역에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상봉. 상봉이요? 상봉에서 7호선 타고 7호선 타가지고서는 군자에서 5호선 타고 천호에서 8호선 타고 장주에 가가지고서는 버스 타고 6번. 6번이요? 예, 재밌잖아요. 아니 그래도 6번을 타고 6번을 갈아타면서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금요일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92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매주 이 길을 갑니다. 시간은 어느새 5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다닐만 해요. 그럼 매주 이렇게 다니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안녕하세요. 아까 4시 11분에 출발했거든요. 우리가 3시 50분에 출발이거든요. 예, 지금 6시 하고도 반입니다. 6시 반. 예. 그러면 지금 순조롭게 온 거예요. 2시간 반을 온 겁니다. 네. 괜찮으시다고요? 네. 요양병원을 출발한 지 2시간 40분이 걸려서야 집에 도착한 한원주 과장. 날은 어느새 어둑해졌습니다. 다음 날 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립니다. 한원주 과장이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그녀가 찾은 곳은 필리핀 외국인 교회. 한원주 과장은 한 달에 한 번 주말 의료 봉사에 자신의 휴일을 반납합니다. How old are you? 45. 45. 네. Since when you been hypertensive? Last 3 months. In this chart, your blood pressure has been okay. Yes. When did you start take medicine for blood pressure? May. This year? 네. 무료 봉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 이런 선생님들은 너무 좋아요. 그 검사는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공적으로 받으면 그거 우리 외국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저 한원주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더 든든하시겠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우 워낙 든든하시고 워낙 치료 잘하시는 분이라 제가 훨씬 부담이 덜하고 예 환자분들도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죠. You're 64? 65. 아직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한원주 과장. 그녀의 봉사는 국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2해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해외 의료봉사단 일원으로 젊은 동료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같이 국내는 얼마든지 다니실 수 있는데 국외는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이제 90 넘으시면서부터는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정말 쌩쌩하게 다니시고 우리들은 정말 힘들어해도 선생님 항상 기쁘시고 하시고 나서는 화나시고 힘이 나시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이 인간의 표상이에요. 이 선생님은 뭐 여성의 표상, 무슨 의사의 표상 이걸 떠나서 그 마음가짐과 또 그 실행하는 정신 이게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그냥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만큼 그 겸손함과 또 그 실행성 주말이면 어김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의학 지식을 찾아다니는 한원주 과장. 젊은 의사들과 함께 지식을 채우고 공유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는 건 아닐까요? 안 힘드세요? 뭐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가 은퇴하세요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라느냐. 아직도 일할 수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가 앉아서 어떡하니 천장만 보고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라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늙어 보니까 그러네요. 의사 한원주에게 의료 봉사란, 의학 공부란 어쩌면 삶의 종착역에 닿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실천해 나가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 심장이 뛰는 기쁨 아닐까요? 아흔두 살의 그녀가 다시 그녀의 일터로 돌아옵니다.
며칠 뒤 기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전국의 의사를 상대로 1년여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후 제약회사 학술복지재단이 선정한 성천상 수상자로 한원주 과장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이 오해진인데요. 수상자 한원주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아주 축하드리고요. 이 상은 헌신적인 의료 활동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입니다. 오늘 영광의 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보상으로 상금 1억 원이 전달됩니다. 기념 촬영 개시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만 봐주세요. 상패를 누가 좀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한 것밖에 아닌데 이렇게 상을 갖다가 받게 되니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소외계층이에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에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가는 돕고 위로해주고 진료해주고 하는데 또 딴 기쁨을 갖다가는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일할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일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멋진 정말 수상 소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원주 과장의 5층 숙소를 찾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아침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편히 잘 주무셨어요? 그럼요. 이렇게 화장하시는 거 보니까 또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변한 건 없는 건가요? 변한 건 없어요. 뭐 어제 그렇게 큰 상을 받았지만 원장님한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없죠. 겁니까? 이거 뭐 제 돈인가요? 이게 사회에다 하나 내야 될 그게지. 제가 뭐 죽을 때 가져갈 건가요? 애들은 나름대로 다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몇 번 남긴다고 해서 걔들한테 큰 도움 될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예전대로 그대로의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고향에 가봐. 고향에 가볼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 모르니까 노래를 부르면 나타나는 나의 거라. 살던 고향이야. 아, 알았지. 네, 나의 그러면 살던 어디 해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상대. 요양병원 2층 병동 창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처럼
고향의 봄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붉고 꽃새월 그녀의 말을 기억하며 문득문득 삶의 겨울이 몰아칠 때 이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령 여의사 한원주. 그녀가 꿈꾸는 미래는 뭘까요? 원장님의 의학의 그 어마어마한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원장님이 하시고 나갈 의학은 어떤 걸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 중요하지만은 의학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의사들이 열정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거를 갖다가 새로운 거로 배우려고 애를 쓰고 하기는 하지만은도 지금 그 안에서 이 윤리면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돈의 보상을 가지고 명의로 따질 게 아니라 대의, 중의, 소의라는 거가 얘기 들어봤어요. 대의는 역시 정신적인 면까지도 또 말하자면 토탈 힐링하는 그 상태가 대의의 그 직분을 갖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대의가 많이 못 벌는지 몰라도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나아갈 길, 그녀가 이루고 싶은 큰 숲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침을 꿀꺽 생겨보세요. 비형간임이라도 활동성인지 활동성이 아닌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숨 크게 쉬세요.